9월 17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는 약간의 추입이 통했지만은 전반적으로 8마리 이상이 뛰는 경주, 9마리, 10마리 뛰는 경주에서는 또 앞선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거의 뭐 사정권까지 붙어야지만 승부가 됐고, 맨바닥에서 추입하는 마펠들이 추입 자체가 전혀 통하지 않는 토요경마의 주로의 상태였습니다. 역시 뭐 저 배당 흐름 자체에서는 뭐 제가 압축을 해드렸고요. 근데 배당을 잡지 못했습니다. 7개 경주를 적중하고 왔지만은 승부처에서 3개 경주 중에 1개를 적중했고 2개 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려봤지만은 여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요경마는 주로에 한 번 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도 중요하고 일요경마에서는 배당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라운티모스, 4번마 걸작스카이 이런 마필이 팔리고요. 외곽이는 8번마 런더 빅토리와 9번마 사라몬드까지 팔리는 부분입니다. 경주의 2세마 경주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뛰어본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 안쪽에 2번마 라운티모스와 5번마 걸작스카이가 팔리는데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충막감은 걸작스카이로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3번마 걸작스카이가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에 우승했던 코브라볼의 동생입니다. 코브라볼의 동생이에요. 마체 자체가 411kg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 마펫 자체는 작지만은 데뷔전에서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줬고요. 또 토요경마에 보듯이 김태희 기수가 선행을 가면은 다른 기수들이 다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하연 기수가 선행을 가면 엄청나게 막 경합을 하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김태희 기수가 선행을 가면은 말들을 다들 좀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희 기수를 이뻐해서 그런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아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4번마 걸작스카이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데뷔전에서 한번 띄워봤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4번마 걸작스카이를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일단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는 마필이요. 3번마 마이티탭이 되겠습니다. 얘를 보고 들어갑니다. 마이티탭 같은 경우는 지금 2번마 라운티머스, 3번마 마이티탭, 9번마 사라몬드 이렇게 2번, 3번, 9번의 주행검사 때 같이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푸르칸 개수가 토요경마에서 조금 호전되어 있는 마필 자체들을 스타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끌고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3번마 마이티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도 있고요. 일단 모래를 좀 맞아봤다는 게 장점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쪽 게이트요. 신바들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보다는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거든요. 3번마 마이티탭이 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벌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3번마 마이티탭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4번마 걸작스카이를 충막감으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앞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외곽이 10번 아치클래스와 4번마 행복여왕 이렇게 두 마필이 일단 팔립니다. 4번마 행복여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4번마 행복여왕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이제 병합조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 5경주에 출전하는 문학이글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약간 조금 더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고요. 외곽의 10번마 아치클래스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뜨면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4번마 행복여왕보다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10번마 아치클래스를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건 10번 아치클래스를 일단 보고 들어가겠고요. 여기 이제 10번, 4번이 최근 경마 자체가 대끼리 경마가 없잖아요. 대끼리 경마, 토요경마에서도 8경주, 요거는 그냥 거의 3.5배짜리 그냥 주는 게임이었고, 여기 4번마 행복여왕이 만약에 부러진다면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은 9번마 모큐슈라가 되겠습니다. 이를 보고 들어갑니다.
그뭐 모큐시라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6월 24일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체중이 19kg를 빼고 나오면서 가능성은 한결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8번하고 9번하고 스타트 능력인데 제가 봐서는 9번과 모큐시라가 더 좋아요. 기본적 힘도 있고요. 병합 쪽일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인다빙기서 토요경마다 약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모큐시라의 모습입니다. 가는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요일날 마루벨이나 마피라고 병합쪽을 했고요. 지금 보십시오. 안쪽에서 꾹 잡고 있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딱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길게 쭉 가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앞에 간다는 거,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게 일단 장점입니다. 토요경마에서 앞에 가는 마필들 상당히 유리했고, 안쪽에서 펜스 전개하는 마필들은 무너졌지만 안쪽에서 외곽으로 빼는 마필들은 호전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8번이 만약에 마필 자체가 체중이 빠지고 9번이 체중이 이렇게 체중 476kg 만지고 나오면 9번은 워키슈라는 무조건 봐야 돼요.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말 자체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모큐시라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10번마 아치클래스 외곽의 9번 모큐시라 두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어렵지 않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 여기는 뭐 11번 행운바람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연습을 일단 했습니다. 9월 14일날 뭐 윤승 불량이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발주대 앞에서 이렇게 돌 때 약간 불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 자체는 훨씬 더 단단해졌고요. 지난번에 체중이 불면서 약간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480kg대, 470kg대가 일단 적정 체중이라고 봅니다. 서인석 쪽에서 마방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강한 조교를 하는 마필들은 의외로 서인석 쪽에서 마방이 무너지지만 조교가 약했던 마필들,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마필들은 의외로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일본 행운바람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들이 그렇게 강한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번마 행운바람은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여기에 2번마 4번화 찰리 얘는 스타트와 중속이 약간 부족한 마필인데 모리를 좀 피해서 타야 되는 부분이고, 7번마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취입을 하겠지만은 두 번 연속 수용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마필은 6번마 퍼스트 슈가 되겠습니다. 포스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약간 이제 관절염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계속 올리지 못합니다.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조교 올리면은 또 무릎에 좀 이상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700m 장거리 경주에서도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속보와 구보 유지로 조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 자체들이 5번하고 6번 뿐이 없어요. 근데 신영철 기수는 따라가는 기수이고 6번과 퍼스슈는 조상범 기수는 밀고 앞선에서 가는 기수잖아요. 6번이 퍼스슈가 충분히 앞선에 쏘고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더 유리해요. 주로 자체가 토요경마에서 보듯이 취입형의 마필들이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6번마 퍼스트슈 모셔야 되고요. 8번마 새로운 빛깔, 김옥성 기수가 정말 열심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조교 자체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지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속보 한 바퀴씩만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현장에서 이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경주는 1번마 행운바람 이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입니다. 상당히 이 6등급 경주 편성 중에는 상당히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레이스에 단점이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있어요.
일반화 브라이트 위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스포 조교를 조금 더 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체중이 19kg가 불었습니다. 너무 많이 불었죠. 그리고 이제 앞선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인데, 약간 조금의 활기 있는 모습, 요 정도뿐이 안 보였고요. 2번, 뭐 3번 이런 마필들은 안 되고, 4번 뭐 그린불패도 지난번에 기수가 우스포를 했던 마필이고요. 5번 테마탄생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보다 약간의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보다 약간의 호전되어 있지만 편성 자체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약해졌다는 부분이고, 5번 테마탄생이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뭐 토요 경마에서 보듯이 안토니오 기수들 웬만한 마필들 다 앞선에 선행을 갑니다. 뭐 부족했던 마필도 선행을 가고, 뭐 안토니오 기수가 주로 자체를 파고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토요 경마에서도 거의 뭐 모든 마필들을 선행으로 갔어요. 그러면 마지막 경주만 노드반만 깨졌던 부분이고, 테마탄생은 워낙에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걸음걸이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선행이면은 여기서 한 바퀴 잡아둘 수 있다고 판단돼요. 후차권에 있는 마필 자체들이 조금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두 마필 정도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7번 마 바로 챔피언과 8번 마 정성바이스, 이 두 마필을 보고 들어갑니다. 8번 마 정성바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 김기배 기수와 푸르칸 기수가 탔는데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김덕현 기수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요 경마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8번 마 정성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내에서는 6등급 행운바람이라는 마필, 전반부에 3경주에 출전하는 1번 게이트 안정적인 마필, 그 마필하고 이제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에 조교 자체를 의외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김덕현이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체중만 더 빠지면 안 돼요. 추진했을 때 반응도 좋았고, 흐름도 맞고요. 이게 8번이 정성바이스가 스타트가 늦는 말이 아닙니다. 5번이 선행을 가고 8번만 정성바이스가 바로 붙을 수 있어요. 성인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입니다. 국내선 6등급 말들하고 행운바람이라 병합 쪽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주로 자체가 이제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도 컨디션 점검 딱. 일요일날 병합쪽을 하고요. 행운바람이란 마필하고 지금 병합쪽을 하죠. 때려놨어요, 지금. 일요일날 때려놨어요. 행운바람이 6등급 경주의 인기마입니다. 행운바람을 거의 대등한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해볼만 하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5번 붙고 앞서면서 경마 자체가 따당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경주들이 토요 경마에서 의외로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정성바이스 봐도 보고요. 7번마 바로 챔피언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장추엘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도 취입을 상당히 잘해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걸 장추엘 기수가 8월 19일날 이걸 1300m에서 바닥을 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타고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타고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정평수 트랙라이더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7번마 바로 챔피언도 충분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7번은 무조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5번마 테마 탄생을 축으로 7번마 바로 챔피언, 8번마 정성바이스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1경주부터 5경주까지는 딱히 때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없습니다. 전반부 경주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배팅을 자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후반부 경주가 때릴 수 있는 경주이고 저배당에서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1경주부터 5경주의 편성입니다. 자, 일단 안쪽에 1번마 세븐블레이드는 조금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앞말이고 지금 2연타 입상에 성공했는데 3연타 일단 뭐 따라가는 전개도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 되고요. 6번마 제후시대도 항상 추입 타이밍이 문제되는 마필입니다. 매번 뭐 결정력이 부족해요. 이동화 기수가 타더라도 추입을 맨바닥에서 한다는 게 이게 이제 단점인데
토요경마 역시 추입 자체가 안 됐잖아요. 거의 뭐 붙어더라도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일단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조교는 의외로 상당히 좋았어요. 6번마 제우시드가. 근데 제가 이번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들을 찾아봤거든요. 1번마 세븐블레이드하고 외곽의 10번마 항우강자를 빼놓고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제우시드라고 판단되고, 여기 이제 좀 더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은 10번마 항우강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븐블레이드의 송재철의 인기마, 5번마 퍼플링크의 다리 바꿈의 단점, 7번마 제우시대의 추입 타임 문제. 그렇다면 직전 경주 10번마 항우강자가 선행을 실패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최웅구 조교사 마방이 최근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면서 입상하는 성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의 주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외곽에서 질러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죠. 빠른 마필 보시면 1번을 빼놓고는 빠른 선행맹 마필이 없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한데, 외곽에서 제가 봤을 때 한번 쏘고 가면 좋겠어요. 그냥 쭉 밀고 가가지고 그냥 앞선에 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이날 8월 12일 경주 때도 조인권 기수가 상당히 무리하게 앞선에 가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경주 편성에는 워낙에 빠른 마필들이 많았잖아요. 빠른 마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붙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5경주는 10번 항우강자, 외곽에서 무빙을 쏘고 갈 수 있는 타이밍. 문세영 기수가 최근 뭐 따라가는 전개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10번 항우강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혁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도 이제 추천 경주인데 1번마 불패블레이드가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거세 수술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완전히 뭐 말이 이제 잡혀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12주의 공백이라는 게 조금 무섭습니다. 12주의 공백, 최근 공백이 있는 마필들 거의 다 부러졌잖아요. 마필 자체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뭔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6번마 포르투갈, 일단은 1번보다는 6번이 좀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8월 13일 날 뛰고 약간 이 공백을 가지면서 약간의 공백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골마겸이 생겼어요. 골마겸이. 일단 1번하고 6번하고 약간의 경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굳이 이거를 뭐 선행식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돼요. 근데 1번보다는 6번을 훨씬 더 세게 보고요. 자를 수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4번마 페닉스 클래스가 되겠는데, 얘는 이제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죠. 430kg대의 마필인데 모래를 좀 더 피해야 되는 부분이 4번입니다. 여기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팔리는 마필이 많잖아요. 1번마 불패블레이드, 2번마 열정아르고, 여기에 뭐 4번마 페니스 클래스, 5번마 청개기 기상, 6번마 포르투갈, 여기에 9번마 클라스 우스까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초고 배당도 뭐 10배당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박송 여기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충막감, 뭐 승급전에 맞은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뛰었던 마필, 5등급에서 뛰었던 마필들 중에는 1번마 불패블레이드 빼고는 그렇게 센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호전되어 있는 여기 8번마 쇠학꽃은 꼭 가져갈 겁니다. 요거는 배당의 메리트로 꼭 가져갈 겁니다. 얘는 지금 강등돼 가지고 지난번에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늦발하면서 다리점을 발생했던 마필인데 많이 호전되어 있는 걸음걸이입니다. 8번은 배당의 메리트로 한번 가져갈게요. 여기 6경주는요 안정적인 충막감 놓고 한번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10배당이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임팩트 있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금화스터디, 뭐 얘는 뭐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 더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4연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우승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2착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데, 라스트에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채찍을 들고 정말 정확하게 임팩트하게 때려줘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경마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들
소아라 투투 이런 마필들 다 무너졌어요. 내측으로 기대면서 안쪽 페이스 전개를 하면서 다 무너졌어요. 일본마 금화스타드 마찬가지로 부담량 2kg 올라갔죠.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잘못하면 내 안으로 들어가면 또 주로가 무겁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금화스타디는 방어 막권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펀크레이지, 일단은 1300m가 이 마필은 적정거리입니다. 요것도 이제 인기마로 좀 팔리는데 그렇게 센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펀크레이지도요. 1300m에서 잘 뛰었지 1600m, 1700m에서는 그렇게 잘 뛴 모습은 아닙니다.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추입 타임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토요경마의 주로에 파악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여기는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 그래도 페이스를 끌고 가는 마필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경주 아예 이제 매우 맥없이 좀 많이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세 방의 막고는 한번 압축해 볼게요. 1번, 9번 뭐 이런 마필들 뒤로 돌려놓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일간 스포츠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뭐 일간 스포츠배를 나오기 위해서 지난주에 특별경주 이런 경주 출전 안 했던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좋은 마필은 4번마 너트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 가장 안정적인 마필 봅니다. 저는 11번보다는 일단 4번이 더 세게 봐요. 일단 하나하나 잡아갈자고요. 여기 배당 마필은 여기 3번 드래곤스타고 나올 스파이퍼 이 정도까지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번만 너트플레이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너트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안 더블 KR컵 대상경 농림부 장관배 너트플레이와 같이 뛰었습니다. 나올 스나이퍼 이런 마필들 같이 뛰었죠. 나올 스나이퍼가 지금 4번 너트플레이 같이 뛰었는데 지금까지 너트플레이가 2번 경주 코리안 더블과 KR컵을 졌어요. 농림부 장관배에서는 나올 스나이퍼가 이겼죠.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완전하게 보강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교 때도 확실하게 변화도 왔고요. 조교 자체를 워낙에 세게 했고 워낙에 지금 최영조 교사 마방에서 이제 대상 경주를 계속 쓰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이 완전히 완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조교자가 장세현 조교사, 부산의 장세현 조교사 도교 장세현입니다. 워낙에 서울경마장에서 조교를 가장 잘하는 관리사예요. 거의 그냥 다 인정해. 거의 다 인정. 장세현이가 조교하는 마필들은 거의 다 인정하고 거의 장세현이가 조교했던 마필들이 거의 입상에 성공하고 또 장세현이가 3주 최용주 교사 마방이 오면서 마방 자체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 마방입니다. 원래 3주 최용주 교사 마방이 뭐 10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버는 마방입니다. 6개월 상금이 1억 1000이에요. 6개월 동안 평균 상금은 1억 1000만원이에요. 지금 조교 엄청나게 칼 갈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죠. 흐름 자체도 맞출 수 있고 컨디션 점검 자체를 딱 했어요. 이 대상경주는 조교를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마필 자체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딱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에 너트 플레이어가 딱 요걸 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하죠. 이거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이 마필 자체를 안토니오가 자기가 직접 조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 장세현이가 워낙에 조교를 잘 해놨기 때문에 요걸 하는 거고요. 자, 한 마리 더 보고 들어갑니다. 3번만 드래곤스타가 되겠습니다. 얘는 제가 봐서는 서인석 조교사가 죠. 스포츠 서울배, KR컵, 코리안 더비, 농림부 장관배 다 문성혁이를 밀어서 다 밀어줬습니다. 근데 여기 문성혁이가 타는 모습을 보면 에마필 자체 드래곤스타가 스타트 자체가 중속 자체가 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이대고 한번 밀어서 한번 가보고 따라가보고 매번 뭐 조교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봐서는 빅투아르 기수가 딱 맞아 떨어져요. 서인석 쪽에서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문성혁이를 밀어봤는데 마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드래곤스타를 빅투아루가 만들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거리도 적응했고 1800m가 제가 봐서는 적정거리라고 판단돼요. 출발만 잘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지난번에 출발 자체에서 약간의 기립도 하면서 약간 늦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찬스야. 3번마 드래곤스타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한번 노려봐야겠죠. 딱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타이밍이라고. 자, 그리고 외곽에 11번은 나올 스나이퍼. 이 나올 스나이퍼는 지난번에 도끼블레이드가 선행을 가면서 도끼불패가 선행을 가면서 한진 마방의 마필 2마리가 앞선에서 싸워버렸던 마필이에요. 도끼불패가 선행을 가고 3코너까지는 괜찮았어요. 3코너 중반에서 나올 스나이퍼가 승부를 거는 바람에 두 마필이 앞선에서 페이스를 빨리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던 바람에 글로벌 리테가 안쪽에서 힘만배를 엄청나게 잘하면서 그냥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와버린 거잖아요. 나온 스나이퍼도 이번에 조교 자체를 상당히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개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11번 나올 스나이퍼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나올 스나이퍼가 57에서 이제 53까지 일단 부담력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4번만 너트 플레이도 57에서 53까지 내려왔고, 그렇다면 3번 11번의 막건도 여기서는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4번만 너트 플레이를 축으로 3번만 드래곤스타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나올 스나이퍼는 삼복성식 대끼리 막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나올 스나이퍼는 삼복성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김천영웅, 6번마 은혜레코드 두 마필이 레이스 전개를 합니다. 지난번에 3번마 김천영웅이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던 부분이죠. 근데 하지만 부담량이 올라왔고 3번마 김천영웅 같은 경우는 약간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그 전에 7월달에, 6월달에, 4월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따라가는 전개를 해가지고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무조건 쏘고 가야 돼요. 선행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김천영웅이 왔을 때 2착을 했던 영웅대마가 3마신으로 2착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영웅대마가 깨졌어요. 맥없이 깨졌어요. 3번만 김천영웅 선행 간다는 딱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이제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6번마 은혜레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안쪽에다 최적의 전개를 했죠. 최적의 전개를 하면서 매니에이크, 프리오사 상대들은 일단 센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52.5인데 장초일기스가 52.5를 타기에는 좀 체중을 많이 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53까지만 타는데 은혜레코드를 타는 부분이 뭔가가 있다고 판단돼요. 이번 경우 6번, 3번의 막군보다는 제가 직전 경주 한번 노렸던 마필을 한 번 더 노려볼 생각입니다. 의외로 인기권에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전개 자체를 실패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3선, 4선까지는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었는데 3번, 세 번째, 네 번째 붙지 않고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준비 잘 해놨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곽에 10번마 머니가락, 11번마 이 벼락 이런 마필도 도전 세력이에요. 머니가락도 취입을 해야 되죠. 11번 벼락도 뭐 따라가는 전개도 되죠.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혼전도가 있습니다. 10번, 11번도 여기서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봐야 됩니다. 11번 벼락도 지난번에 토요경마에서 콩코드 스파트가 박태종 기수가 우승했잖아요. 그 마필은 10마신이었는데 얘는 일단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했다는 거고 10번마 머니가락도 취입도 되는 마필이고 1700m가 더 유리한 부분이잖아. 머니가락도 이것도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11번 이런 마필도 보고 아예 뭐 인기마 3번 이런 마필들은 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번마 걸작드림 직전 경주보다 약간 뭐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굳이 이런 마필들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고 레이스 전개상 일단 쏘고 갈 겁니다. 55의 부담량인데 지난번에 이 걸작드림이 스포 조교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7번마 파워풀 삭스도 전개 자체가 좀 안 풀렸던 부분이죠. 약간의 뭐 기복 자체가 있는 마필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이 파워풀 삭스는 채찍도 놓쳤어요. 채찍도 놓치고 나왔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저는 8번마 파인 캠프를 중막감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여기 2번마 걸작드림하고 3번마 세명나래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싸우죠. 그 반면 8번마 파인캠프는 지난번에 스타트 자체가 워낙에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14초 3, 13초 4 이런 스타트 타임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에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13초 8의 스타트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도 일단 다 적응을 했어요. 그렇다면 8번 파인캠프가 좀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7번마 파워풀 삭스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무너졌지만은 제가 봐서는 1200m가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7번도 사정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요것까지 보고 들어갈게요. 5번은 히어로 사랑은 반복적인 출발 신사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떤 때는 스타트가 됐다가 어느 때는 또 안 됐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번을 좀 더 배제하고요. 자, 일단 8번 파인캠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3번하고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3번마 금빛마. 저는 이 마필 뭐 부러질 때까지는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지난번에 보니까 스타트 능력도 되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맞추고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좀 더 앞선에 붙었는데 추입도 잘했고요. 여기 뭐 7번마 장비 무지개하고 11번마 세네 파워풀 이런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7번마 장비 무지개는 무조건 선행을 쏘고 가겠죠. 박태종 기수가 최근 들어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상당히 자주 타줬고요. 뭐 3번 7번에 바꿨는데 저는 일단 10번마 한강보스를 배당으로 봅니다. 여기 좀 안 팔리고 좀 덜 팔리고 있는데 일단 모래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kg의 감량 이점도 있고요. 마지막에 추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꼴이 나고 힘이 남아 돌았던 마필입니다. 꼴이 나고 얼마만큼 끌려가냐가 중요한데 상당히 많이 끌려왔습니다. 1코너 중반을 넘어갈 때까지 상당히 말 자체가 끌고 갔거든요. 그 힘이라면 10번 한강보스도 무조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4번마 제다이는 김태희 기수인데 지난번에 방해받고 잡고서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했더니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8주에 약간 공백이 있다는 거고, 5번마 카우보이 킹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체중을 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체중이 불고 나오는데 체중을 빼야 좀 더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7번마 장비 무지개는 일단 선행을 가지만은 13주에 공백이 있다. 요거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번마 금비마와 10번마 한강보스 이 두 마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토요경마는 일단 인기마 안에서 좀 끝났고, 일요경마는 전반부 1경주, 5경주까지는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승부는 후반부에 볼 수 있는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후반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